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과 함께 IRA 이행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완화하면서 중국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철강주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KRX 철강지수는 이달 들어 10% 넘게 상승했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거래량 기준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FTX가 자발적인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FTX의 자체 가상화폐 C2X를 상장한 컴투스를 포함한 게임주가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실 분도 인사 나눠봐야겠죠.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주말 동안 좀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난주 아침 방송과 신한수 때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를 처음 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자, 시장은 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상승장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어떤 체질이 바뀌었냐면 이제 심심하면 급락하고 심심하면 빠졌던 이런 이제 흐름에서 이제는 쉽게 잘 안 떨어지는,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제 절호의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에서 뭐가 좋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냐면 이 하락장에서는 뭘 사도 박살이 나고 뭘 사도 심심할 때마다 20%씩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 상승장 속에서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서 물려도 자고 일어나면은 100%가 있고 200%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201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천만 원으로 5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깨졌대요. 돈 다 잃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코인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막 3억도 벌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깨먹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락장에서는 이 폭락이 심하기 때문에 먹었다 토하고 조금 먹고 더 많이 토하고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FTX 그 파산, 뱅크런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더 많이 빠지고 더 약하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주식시장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계속 하락장이고 폭락장이고 안 좋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폭등을 했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사실 근데 폭등은 CPI 지수 발표, 그러니까 요날 목요일 날 했던 거고요. 저는 이 시장이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눈치챈 거는 제가 수요일 날 해봤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시장 이제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CPI 지수 이후에서 이제 주식 사야 된다. 더 좋은 매매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CPI 시장이 너무 많이 폭등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서부터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우 시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하락장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박스권으로 회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장으로 돌변을 했고, 박스권장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 아래의 박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박스는 그냥 하락장이야 이거를.
하락 박스로 만들면서 하락 채널로 만들면은 그냥 하락장이라고 그러고 하락 박스를 더 심하게 밑으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는 그냥 폭락장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박스권장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돌리면 상승 박스 쉽게 얘기하면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승장은 아니고요. 박스권장으로 돌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 나스닥이 어제 11,2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눌리면 또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고 다우존스는 이제 한 번만 더 가면은 34,000을 벗겨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또 눌리면 또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연말에 또 계속 강세를 또 줄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 산타랠리를 논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2,550을 뚫어버리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사야 돼요, 이제. 하여튼 아직 조정이라는 조정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오나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9월 29일, 그러니까 10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7조 2천억을 팔았어요. 한 달 만에 7조, 그러니까 한 달은 좀 넘었죠. 한 달 보름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7조 2천억을 팔았고요. 한 달 보름 만에 외국인들이 6조 4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저는 시장을 그러니까 CPI 지수 앞두고 어떻게 봤었냐면 우리나라 지수는 2,400을 못 넘어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 3조에서 4조를 던진 다음에서의 박살나는 거 사실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한 2,400, 그러니까 2,350에서 2,400을 찍고 외국인들은 한 3조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2,000이 깨져가지고 지수가 1,700, 1,600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종목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주워 담아가지고 진짜 막 빌딩 살 정도의 큰 자금을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걸로 예상했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CPS 지수 발표 딱 전날 봤더니 이거는 빠지고 싶은 상태의 수급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CPI 지수 발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샀죠. 거기다 금요일 날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왜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을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1,400억 샀지만 전날 7,000억 샀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 기관들이 9,900억 샀고 금융투자가 8,400억 샀죠. 그리고 전날 이날인데 11월 9일 이때 제가 시장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서는 원래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 거꾸로 4천억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시장 바뀌었구나. 쟤네들은 팔 생각이 없구나. 라고 일단 저는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1월 9일서부터 시장은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푹푹 꺼지고 심심할 때마다 20%씩 박살나고 급락하고 한 달 동안에서 막 40% 빠지고 막 두 달 동안에서 막 80% 빠지고 이런 장은 이제 사라졌어요. 폭락장은 사라졌고 이제 조정받으면 사는 장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수급이 좋아졌는데 수급이 좋아진 게 또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이 3연임을 하니까 중국계에 들어가는 자금들도 빠져나오고 들어갈 돈들도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 그다음에 중동 자금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계속 달러 갖다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계속 밀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도 1,300원대로 급락을 했고 물론 이제 나라에서도 뭐 확률 방어한다라 그러는데 과거에 환율 방어한다고 방어가 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외국계 자금들도 들어오고 환율 방어도 하니까 갑자기 환율도 확 떨어지죠. 어쨌든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하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싼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들 하겠지만 거꾸로 이제는 좋아야 됩니다. 약한 시장은요 반등이 2,300도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점 지금쯤 깨졌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내일도 모레도 하여튼 조정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패턴주, 바닥주. 그러니까 패턴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고가 돌파, 그리고 전고점 돌파, 그리고 거래 실린 거 장대 양봉, 그다음에 눌림목 패턴, 양음양 일양이 패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이중 바닥형도 있고 뭐 등등등등 패턴주들을 공략해도 이제는 좋을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장으로? 박스권장으로. 그래서 매매는 훨씬 더 언제부터 따지게 되면 작년 8월 달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장이 정말 쓰레기장이었다면 이제는 괜찮은 쾌적한 환경에 그러니까 지저분한 쓰레기장에서 쾌적한 환경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매매하기에. 그래서 이 얘기가 일단 좋은 얘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네, 지난 9일 수요일에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크게 요동치던 파도가 조금은 잠잠해졌고 보다 안정적인 장세로 체질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인즉슨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매수를 해봐도 좋을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이정수 파트너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정수 파트너님이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주목해 보시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FTX가 자체적으로 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오늘 게임주들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컴투스가 지금 계속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컴투스 쪽에서도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지금 재무적 손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FTX 거래소에다가 C2X 자체 코인을 상장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상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만 했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코인 막 상장한 것들 보면 10만 원이면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도치코인 아시죠, 여러분들? 그 강아지 그림 나오는 거, 머스크가 그거 심심해갖고 만든 거. 그래서 머스크가 만든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들 만들었는데 도치코인을 그거 만드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뭐 몇 조 단위 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시가총액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장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 기껏 막 깨져봐야 뭐 한 100만 원 깨졌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상장한다고 자기 돈을 뭔가를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밀어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장이 그러니까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컴투스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지 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코인 같은 경우들은 과거서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코인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게 딱히 그거를 대변할 만한 뭐 달러 같은 거는 과거에 이제 뭐 금을 대변을 했었고 뭐 우리나라 화폐도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일단 나라라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에서 뭐 채권을 발행하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그렇죠? 그 기업에 뭔가 가치를 두고 하는데 그냥 코인은 말 그대로 앞에 가상이 들어 있잖아요. 그냥 도박이에요. 그냥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심심할 때마다 프로그래머들이 10만 원으로,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10만 원으로 1조 발행하고, 10만 원으로 100조 발행하고, 발행을 하는데, 그걸 어쨌든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막 사준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막 사줘요, 그거를. 사줘요. 그 돈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돈을 넣어놓고, 그 무용지물을 그거를 사가지고 게임머니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서는 그 게임머니를 갖다가 은행에서 돈을 바꾸니까 이게 진짜 돈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했다가 지금 뱅크런 사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큰 돈이 있는 누군가가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지불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뭐 빚이 66조?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그 악재로 인한 하락세가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당분간은 게임주들은 꼭 게임주 아니더라도 할 거 많아요, 지금. 외국계 감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보면은 철강주 강했죠, 정유화학주 강했죠, 제약주도 강했죠, 건설기계주도 강하죠, 자동차 업종도 강했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IT도 강했죠. 할 거 많으니까 굳이 게임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게임주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컴투스든 뭐 위메이드든 그 가상화폐 발행한다고 자기네들 돈을 무지막지에 넣지는 그럼 몰라요, 저도.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0만 원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를 뭐하러 몇백억을 넣어놨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분 투자만 많이 안 했다면,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 만약에 FTX 거기다가 상장한다고 뭐 투자한다고 거기다 돈을 많이 밀어 넣었으면 그 돈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는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무마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제로 투자금이 들어간 부분들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정수 파트너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굳이 이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를 좀 지켜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시장 이야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큰 타격이 있었던 가상화폐 게임주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도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키워드 나오게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헤르손 수복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남부의 요충지죠. 헤르손 탈환을 하면서 짧은 승리의 기쁨을 우크라이나가 맛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의 반격 우려에 대비를 하느라 또 분주하다고 하죠. 자, 지금 지난한 재건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건설주, 건설 기계주에 이어서 철강주에도 매기가 좀 옮겨붙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이 재건 테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중장기로 지켜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중장기로 보기에는 너무 불안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단기적인 것을 볼 때에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들이 다 바닥에 있으니까 항상 시장에는 호재랑 악재가 공존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800이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을 때서는 호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발로 차버려요, 그냥. 호재가 아무리 들어와도 반응을 안 해요. 계속 오늘 빠졌던 그 컴투스처럼 계속 저점이 깨지고 계속 박살나기만 합니다. 왜 박살나냐 그러면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대면 되죠. 일단 시장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뭐 그러다 보면 뭐 유상증자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핑계로 급락을 시켜요. 어떨 때 장이 급락하거나 안 좋을 때. 근데 장이 올라갈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악재는 잘 안 받치고요. 그러니까 악재는 잘 안 먹고 호재만 받아가지고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종목은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일단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돈들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야. 물론 악재도 있죠. 불확실성. 또 언제 또 전쟁할지도 모르는. 근데 뭐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는데 뭐 여기서 전쟁을 더 해서 악화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뭐 진짜로 핵폭탄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은 그때서는 정말 끝까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도 이제 혼자서 이제 전 세계 나라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쉽게 이제 핵은 아마 못 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전쟁 안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전쟁을 해왔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기사로 계속 보면서 뭔가를 수복하고 뭔가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가게 되면 조만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마찬가지 기대감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에서 다 져가는 막 지고 막 후퇴하던 그런 이제 병사들과 그런 군인들과 그런 나라들이 영화 신화를 보면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전쟁이 끝난다 만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요. 이제 전쟁은 겨울이 참 어렵습니다. 겨울에 춥잖아요, 그렇죠? 춥기 때문에 사람이 적당한 그 기온에서 지금에서 잘못 전쟁하면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고생이거든요. 군대에서 그리고 제 기억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게 추위. 그 군화 신는다고 그거 군화가 무슨 뭐 보온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보온은 되죠. 근데 거기서 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겨울에 그러니까 군화든 어쨌든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이 더 차가워요. 그러니까 얼음을 신는 거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럼 군인들은 정상적으로 뜀박질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못 돼요, 잘. 그냥 얼어 죽거나 자다 일어나면 죽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여튼 전쟁은 겨울에서는 제가 보면 웬만하면은 서로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나온 게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15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데 G20이 일단은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을 하고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일단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후퇴로 인해서 전후 복구에 대한 얘기가 G20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호재예요. 일단 러시아 대통령은 안 나와요. 그렇죠? 전 세계에 약간 지금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전후 복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왜냐면 이게 500조 정도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성이 한 500조 정도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그래서 수혜주로 한 몇 개월 전서부터 여름서부터 움직였는데 이번에 헤르손 복구로 인해서 그리고 G20 15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기점 이후로 해서 다시 시장은 이슈를 원합니다. 뭔가 호재를 가지고 종목들이 확 올라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돈들이 들어왔거든요. 외국계 자금들이 6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6조 4천억 들어왔으니까 뭔가 돈이 들어가서 뭔가 종목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호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500조짜리 복구 사업이고 그다음에 내일서부터 복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복구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500조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유럽들도 지금 경제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갖고 돈 벌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이후서부터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에 대한 얘기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제 정말 진짜로 가는 건지 궁금한 시점인데 중장기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로는 좋아 보인다라는 이정수 파트너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큰 테마가 있고 그 안에 상세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특히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단순해요. 일단은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설 장비들, 그렇죠. 기계들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구할 때에서 막 굴삭기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굴삭기 관련주들, 그래서 건설 장비 관련주들, 중장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면은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이라든지. 그래서 식량 같은 경우도 이제 복구를 하려면 이제 농업 관련주, 이것도 마찬가지 기계 관련주로 들어가죠. 그래서 농업 재건에 관련된 농기계 사업 관련주, 이것들이 1차가 될 거고요. 뭐 그 이후에서 뭐 2차, 3차 수혜주들 찾으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일단은 제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 해가지고 이번에 빈살만이 우리나라 17일 날에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400조짜리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1,400조짜리고 이거는 복구 사업으로는 500조짜리. 그러니까 돈 벌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설주들, 건설 기계 관련주들, 뭐 그래서 뭐 철강주들도 같이 뭐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이슈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굴삭기 같은 건설 장비 기계주들 그리고 식량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농기계 관련주들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 중장기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세한 종목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움직이고 있어 이미. 일단은 큰 것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게 뭐가 움직였느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움직였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섹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안 움직였으면은 야, 이거 이렇게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네옴시티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호재가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도 안 움직이고 지금도 4,500원에서 빌빌거리고 있다면 야, 이거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이거 외국인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나? 이게 뭐 사업성이 없나?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움직인 게 아니고 많이 갔어요.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짜리 종목이 지금 4,500원 저점에서 뭐 지금 계속 가고 있죠. 한 2, 3주 내내 계속 가고 있는데 올라간 거는 지금 70%는 올라갔습니다. 75%.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면 뭐 더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슈에 맞춰서 더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간 거를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두산인프라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게 지난번에 아마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름 자체에 건설기가 들어가 있다.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든 뭔가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기계 장비들을 움직일 텐데 얘는 이름 자체가 건설기계예요. 뒤에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한 66% 올라갔네요. 시가총액은 한 9,500억 정도. 그리고 이거 외에서도 건설주들도 거기에 엮여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냥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냥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그냥 건설주들도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냥 거기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DY 파워. 얘도 건설기기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얘도 DY 파워도 바닥 대비 지금 한 24% 올라갔는데 차트 모양도 좋죠. 거래는 좀 더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슈가 지금 계속 살아있으니까 앞서서 대형주도 갔으니까 얘도 아마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DY 파워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서암 기계공업 이것도 마찬가지 뭐 농기계, 뭐 굴삭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저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 중장비 업체거나 굴삭기 관련주거나 지게차 관련주거나 아니면 농기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얘도 아마 굴삭기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서암기계공업. 얘도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잘 움직이죠. 거래도 여기 한번 실리고 한번 급등하고 서암기계공업도 거기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데모 얘도 굴삭기 관련주 쪽이죠. 데모도 무지하게 잘 가죠. 얘도 기계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쪽도 움직이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얘도 굴삭기 관련주, 지게차 관련주 뭐 이런 애들 기계 관련주. 지금 다 지금 차트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섹터들이 다 기계 장비 관련주들입니다. 기계 관련주 장비들. 근데 이제 하나가 요게 이제 있는데 TYM이라고 TYM. 요게 이제 안 움직였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거 농기계. 얘는 농기계입니다. 굴삭기는 아니고 농기계 관련주 쪽인데 그래서 지금 먼저 움직인 쪽은 건설 중장비라든지 굴삭기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움직일 게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움직일 차례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대동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죠. 대동이라든지 그는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농기계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TYM 농슬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얘네들 굴삭기 관련주라든지 재건 관련주로 움직인 거에 다음 타자가 얘네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농기계 관련주들이라든지 건설기계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본다라 그러면 대동이라든지 이런 TYM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TYM을 시작으로 중소형주, 다음 타자는 농기계주, 대동 같은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해외손 수복으로 함께 살펴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레카 키워드 또 한 가지 더 공개가 됐습니다. 7차 유행.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7차 유행이 어떤 것의 유행인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요.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가 981명으로 섬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행이 본격화가 다시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방역 당국마저도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단키트주들은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또 신풍제약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죠. 자, 마스크도 있고 또 이정수 파트너님이 좋아하시는 손소독제 관련주들도 있고, 자, 세부 테마 굉장히 많은데 현재 전반적으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네. 질병들이 이제 막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 이제 될 거다. 독감이라든지 그래서 더블 팬데믹 얘기도 여기서 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그런 호재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빠지기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돈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많이 안 올라갔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 나스닥과 다우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섰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박스권에서 다시 돌려 올리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우존스가 너무 강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이게 체질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체질 바뀌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바뀐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에 그 방송 그 공개 방송 제목도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전했거든요.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패널인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약주가 왜 움직이느냐? 호재 때문에, 뉴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예상을 했었던 것들이고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아까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계속 무너지고 지수가 2,000개 해주고 1,800개 해주고 1,500 내려가면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안 빠지니까 바닥주들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신풍제약이라든지 이제 제약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를 많이 걸린 분들은 뭐 한 두 번은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이게 예측이 안 되거나 그 모를 때는 이게 공포감이 굉장히 극으로 달하니까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잘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게 있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측이 안 될 때는 이런 불안감이 많이 빠지는데 가령 우리가 새로운 뭐 지역을 갔는데 가로등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이거 껌껌합니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여쭤볼게요. 네. 시골인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껌껌합니다. 네. 무섭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 방이에요. 불이 다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자기 방입니다. 무서워요? 그럼 잠을 자야죠. 그러니까 예측이 이게 내 방이면 그러니까 아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무섭듯이 주식도 그 구간은 제약주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울 되면은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증가가 될 거다, 유행을 할 거다. 이미 벌써 예측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악재로 떨어뜨리기에는 수급이 좋습니다. 시장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뭐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인다보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호재로 굳이 붙이자 보면은 뭐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본격화 우려감, 그다음에 독감과 코로나의 더블 팬데믹 유행 조짐. 그러니까 요런 이제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갈 때가 됐는데 그냥 붙여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냥 그 호재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업종의 대표주들이 다 가니까. 뭐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갔죠. 그리고 LG화학도 요즘에 잘 가죠. 그리고 오늘은 철강주도 잘 갔죠. 정유화학주도 잘 가죠. 제약주도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건설기계도 잘 가고 자동차도 잘 갔듯이 업종의 대표주들이 순환하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낑겨가지고 제약주도 주식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그냥 호재는 그런 거에 핑계를 대고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1,800으로 깨졌다면 이런 호재가 나와도 아마 30% 40% 박살이 났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제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의 제약주들 지금 몇 개 한번 볼까요? 한번? 자, 한번 보면은 얼마나 얘네들이 많이 갔느냐. 많이는 안 갔어요. 그냥 일부 종목들만 갔는데 자, 신풍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아프리카 TV가 움직일 때 제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바닥 쳤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만 바닥 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체질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에 신의 한 소통 방송 때 유튜브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로 아프리카 TV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지금의 종목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우리 종목들이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일 생각도 없었고 거래량도 없고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바로 그냥 그렇죠? 바로 이렇게 깨지면서 밑으로 쿵쿵 떨어지면서 컴투스처럼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아프리카 TV처럼 대부분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아프리카 TV도 지금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목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철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신풍제약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될 겁니다.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신풍제약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늘 꽤 갔죠. 오늘도 장중에 6%인가 7%인가 7%까지 올라갔었고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시젠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를 줬죠. 거래 실리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제 저점으로 깨지면서 폭락하던 흐름들이 바뀐 겁니다. 시젠도 독감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 거고 진단키트.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도 뭐 PCL 그리고 뭐 SK 케미칼, SK 바이오팜, 얘도 많이 올라왔네 오늘 9%.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주식들이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폭락의 흐름들은 멈췄고 이렇게 이제 테마주들 포함돼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매매하기 좋은데 그런데 이거는 다음 질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흐름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에까지 깃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꿈틀거렸던 여행주,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시각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또다시 주저앉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서 리오프닝주들이 죽고 코로나가 진단 관련주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얘도 가고 쟤도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가느냐? 시장에 돈들이 들어왔고 다들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악재가 이만큼 있고 호재가 이만큼 있으면 악재 이만큼에서 악재는 요만큼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죠. 악재가 이만큼 들어와야 떨어지는데 악재 이만큼 있으면 장이 좋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넣게. 호재 이만큼 있잖아요. 이걸 다 넣는 거예요. 그럼 호재는 이만큼이고 악재가 이만큼이고 그건 호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이만큼이 있으면 거기서 요만큼만 담는 겁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위험하다 그러는데 뭐 생각보다 별로인 걸 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매수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뭐 광군절 이슈. 그러니까 광군절 이슈 지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호재를 이만큼을 담아요. 악재도 이만큼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뉴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의 힘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들도 이게 이제 얘네들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은 잘 선별해서 강한 거 위주로, 그러니까 패턴주들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는데 제약주들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일부만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제약주의 강세장이 될 건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제약주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진 않아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한 11월 달 좀 지났을 때에서 과거에 제약주 폭등장이 올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지금은 그냥 전업종들이 간다 생각하면 되고, 그 전업종 안에 여행주, 소비주, 리오프닝주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얘들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종목들이 그냥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장이 좋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뭐 시장이 상승장은 아닙니다. 폭등장도 아니에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은 반등 맞고 기술적 반등인데, 이전에 있었던 심심할 때마다 폭락했던 흐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닥주들, 그다음에 뭐 패턴주들, 이런 애들은 매수를 그래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전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까지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저희 서울경제TV와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출연하시는 유레카에는 급등주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가레인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5G 관련주잖아요. 네, 5G 관련주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움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하고 얘네들이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북미의 5G 단독 공급사 선정 이력에 과거에 있었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는데, 그거 외에서도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움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잠깐 보면은 바닥에서 얘도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가서 그렇지 지금 바닥에 있다 이렇게 튀는 애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왔고 시장에서 그냥 핑계거리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조정받을 때 이제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조정 안 주면은 그냥 보내주면 돼요. 잘 가라고.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네옴시티 이슈가 굉장히 강했는데 노블 M&B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블 MMD. 자, 차트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60일선 돌파하면서 거래가 강하게 실리는 패턴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슈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를 해가지고 에어택시 상용화 기대감, 그래서 드론 관련주 움직일 때 이제 거기 움직인 건데, 시가총액도 작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섹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거래 실리면서 그냥 한번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제 조정받으면은 다 단타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상태는 쫓아가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가려면은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되고요. 올라가기 전에 공략하고 싶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노블 MMD처럼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간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한 80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종목이 한 2,000개 있으니까 1,200개만 제거를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널렸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먼저 움직일지 모르죠.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불복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있다가 급등하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어쨌든 바닥에 있는 것들 건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24% 먹는 그런 행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주들도 좋다. 그래서 얘는 뭐 조정받을 때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가레인과 노블 M&B까지 함께 급등주로서 지켜봤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유레카 종목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를 해 오셨을지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고영입니다. 자, 이 종목 로봇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굉장히 맞아요. 다재다능하죠. 네. 과거에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일 때 은근슬쩍 좀 잘 갔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도 섹터가 들어가 있고 로봇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장비, 그래서 수술용 로봇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로봇 관련주 이렇게 해서 고영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반도체 섹터의 검사 장비예요. 그래서 검사 장비 쪽인데 이게 지금 기존의 전자제품 조립 공정에서 최종 그 검사하는 장비로 2D, 그러니까 2D로 검사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3D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3D로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그런 검사 장비로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 1위인데 이번에 2D에서 3D로 교체하는 부분에서 일단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전자제품 및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 제조 업체로 일단 원래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자, 차트를 볼게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동안 많이 빠졌죠? 한 2년 동안 빠졌습니다. 2년 동안 빠졌고 지금 보면은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고 기관들도 많이 샀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아마 튀는 그래서 계속 우상향으로 왜냐면 지금 CPI 지수 발표 이후로 7.7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2월 14일 날에 FOMC에서 한 0.5 내지는 그 다음에서도 뭔가 물가가 잡히는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랠리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수가 좀만 더 올라가면. 저는 결국 내년 가면은 물가는 안 잡힌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흔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건 내년 얘기고요. 올해는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억눌러놨었던 반도체 섹터들도 성장주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많이 빠졌고 외국계 자금들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잘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서 내년 뭐 초까지 잘 움직여주면은 빠지는 건 그 다음 우리가 고민을 하자고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움직이면 반도체 장비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물가가 다시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또 무지막지하게 또 올리는 듯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을 계속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동안 빠졌거든요. 2년 동안 빠졌거든요. 2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3,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은 11,500원 잡으면 막 급등하는 그 종목들 따라붙기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은 이제 천천히 좀 수익 내기 좀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바로 고영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고영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으로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현명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도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해주신 이정수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